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쉬버 카플레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서 카플레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 시험에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한 가구 1인 가구 노인이 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쉬버 카플레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얼른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정말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반드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답변을 위해서 제가 세 쪽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양이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한데, 자, 하나, 자, 두 개, 많죠? 자, 세 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하면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 첫 번째 장에는 그냥 딱 답만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은 첫 번째 장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원인 1인 가구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혼인율 감소, 또 취업 문제,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요. 또 집을 사려면은 집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자, 여기 취업 문제, 물가 상승, 가치관, 요 혼인율 감소,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장에 제가 설명을 따로 준비를 또 했습니다. 뭐 무슨 가치관인가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율. 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랄까 젊은 층이나 뭐 중년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증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1인 가구라는 게 뭐 청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장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한다면 해결 방법,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경제적인 면, 집 문제 하나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말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면은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생긴다. 해결 방법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자, 간단하게만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준비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문제점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네. 문제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은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에서 이건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은 예전엔 의무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회관념,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렇죠? 네. 개인주의가,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어울리는 것도 싫고, 귀찮고, 뭐, 그렇죠? 누구의 간섭도 싫어하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요. 또 취업 문제, 물가 상승, 집가 상승, 이거는, 이제, 뭐, 결혼 비용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워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상대 배우자한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뭐 나를 뭐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살자, 포기하자,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또 이혼율 증가는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여권 신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다 이거죠. 지금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지금 이제 교육 수준이 상승해 가지고요. 여자도 뭐 박사 석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문 파워 우먼이라 그래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상승해서 뭐 남자한테 의지하고 옛날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혼율 같은 경우 이제 뭐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뭐 부정행위, 종교 문제, 고부 간의 갈등을 꼽을 수 있다. 기타는 이제 황혼 이혼. 네. 이제 이혼율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고령화 증가는 이제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왜? 의료 그런 복지 제도가 좋아졌어요. 보건 기술이 발달했어요. 예전에 뭐 감기만 걸려도 뭐 약이 없어서 뭐 그게 이제 뭐 점점점 병이 커져서 합병증으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영양, 위생, 환경 등의 개선 등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0만 돼도 환갑잔치하고 뭐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60살이면 뭐 지금 뭐 어디서 뭐 나이 먹었다고 말하기 어렵죠. 네.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은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 네? 고립 청년.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혼율 증가에 대한 거를 잠깐 한번 여기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자료에서. 자, 여기 이제 아래 이제 수업 자료에서 잠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혼율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혼율 보면은요, 이혼 원인 이제 이혼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혼율 네, 여기 이건가요? 여기 있네요. 요건 좀 저기 2014년 자료고요. 요게 최근 올해 자료네요. 이건 올해 자료. 요걸 한번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해요. 성격 차이가 가장 크고요. 경제 문제, 외도, 바람 피는 거, 가족 불화, 뭐 학대. 근데 이제 여기서 여성의 이혼과 남성의 이혼을 비교하면 좀 달라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 별거,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경제 갈등, 여기도 보면, 이건 같네요. 31.4%, 56.5%. 여기는, 폭력, 부당 대우가 여성이, 이거 이혼 이유가 많네요. 여기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또 보면은요. 장기 별거, 여성의 경우, 네, 장기 별거는 뭐예요? 같이 살지 않아요. 그게, 여기 남자는 50%가 넘어요. 여성은 뭐 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성격 차이. 남자가 생각하는 거 성격 차이. 여기는 성격 차이가 없네요. 왜 없지? 여성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여기서는 성격 차이, 뭐,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또 은둔형 외톨이. 문제점이 이제 이거예요. 고립청년. 고립청년이라 하면 뭐냐면은 저소득층 또는 구직 단념층 등으로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 및 활력이 일정 정도 있는 청년을 말하고, 은둔형 외톨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고립을 택한 청년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은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소화도 안 되고, 네, 뭐,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점점 커져요. 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 이런 해결 방법은요, 뭐,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을 이제 돌봐주는 거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면은요, 여기 뭐 그런 게 제도가 있어요. 주로 뭐 정보를 몰라서 못 찾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공유주택, 소형 아파트 등 1인 가구 증가 추세이다. 정부에서 1인 주택을 위한 정책이 있다. 행복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 임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추진한다.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 국민주택기금과 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주택 등 폭넓은 주거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SH 서울주택공사 자료인데요. 여기 잘렸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요. 이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이거를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하는지. 자, 여기 보면 은둔형 외톨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고립 청년 쳐볼까요? 뭘 쳐도 고립 청년. 네. 자, 고립 청년 한번 쳐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사회 변동 심화 8가에 있네요. 이게. 예,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있네요. 뭐 저출산 현상. 네, 여기 쭉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고령화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향상 따위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가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 복지 문제 따위의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요. 그래서요, 정부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만 볼게요. 방 혹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필수적인 경우나 가정 모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치유,
자전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은두는 뭐 숨어서 지내는 거 이런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은둔형 외톨이 특화 상담 프로그램, 당사자 모임 이런 이런 분들끼리 부모 아카데미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1인 가구 혼자 다 이렇게 나 홀로, 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이게 혼자 따로 이게 그림이 이게 서울시의 그림인데요. 이런 게 이제 혼자서 단독으로 이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지난 건데요.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 사업. 자,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네, 또 참여하라고 이런 네,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뭐 1인 가구 주거 정책도 있지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외톨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네,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 이게 있어요.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 말해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출산이 계속되면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아플수록 그렇잖아요. 예, 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이제 노인 부양 부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게 이제 많아진다 이거죠. 노인들은 또 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령화 저출산 이제 이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출산 휴가, 출산 축하금 지급, 다자녀 혜택,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양육수당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이 있다. 네, 이건 이제 정부 24 누리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인에게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취업활성형 뭐 이런 이제 노인 일자리를 좀 지원해서 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냥 집에 가만히 있게만 하지 말고 사회에 좀 공헌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 이제 본 거고요. 노인 한번 볼까요? 노인 일자리.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노인 일자리. 네. 노인 일자리.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나. 네네. 자, 여기 보면은요. 노인 일자리. 여기 아니, 노인 일자리. 이게 아닌데요. 고령화로 해보겠습니다. 네. 고령화. 자, 고령화. 네. 고령화. 여기를 봐야 되나요? 이상한데? 네, 여기를 봐야 되겠군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요, 자, 이 첫 장에 있는, 그렇죠? 자, 원인과 해결 방법. 자, 여기에,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이거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뒷장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린 거니까는요. 네. 자, 그러면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